네, 이제 무역 영어 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1번이죠. 신용장 조건에서 은행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무역 영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1, 2, 3 과목을 잘 공부를 하셨으면 조금 그나마 쉽게 푸실 수 있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 보실게요. The letter of credit authorizes the beneficiary draw draft on the bank under certain conditions. 자, 신용장 조건에 따라서 신용장이 수익자한테 뭘 발행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거예요. 환원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죠. A 맞고 B. The banks provide additional comfort for both exporter and importer in a trade transaction by playing the role of intermediaries. 자, intermediaries 같은 경우에는 중개자, 중재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출자, 즉 신용장 용어는 수익자죠. 수익자고 개설 의뢰인이 무역 계약을 체결을 하고 물품 보내고 돈 받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서로를 못 믿으니까 중간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개설은행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B도 맞고요. 다음에 C. The banks assure the importer that he would be paid if he provides the necessary documents to the issuing bank. 개설은행이 뭘 개설하니까 개설은행이에요? 신용장을 개설하니까 issuing bank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개설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는 개설 의뢰인이 누구고 수익자가 누구고 계속 그런 얘기 나오다가 이제 중간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관련된 증빙 서류를 요청하는 그런 문구들이 나와요. 우리 requirements라고 얘기를 하고 선화증권 몇 통, 상업송장 몇 통 이런 내용들이 쫙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신용장을 받는 사람은 수익자예요. 일반적으로 엑스포터고, 이 개설 의뢰인은 일반적으로 임포터라고 불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신용장을 받는 사람이 수익자예요. 이 사람이 여기에 적혀 있는 서류들을 지정은행이 됐든 개설은행이 됐든 은행한테 제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돈을 누가 받아요? 수익자가 받죠. 자, C 보니까 the banks assure the importer that he would be paid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겠죠. 임포터가 아니라 엑스포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D. The banks assure the buyer that his money would not be released unless the shipping documents evidencing proper and accurate shipment of goods are presented. 자, 요번에는 중간에 바이어가 잘 들어갔네요. 요 사람이 이제 임포터이기도 하고 물품을 구매하는 바이어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사람은 본인의 돈이 적정한 증빙 서류가 은행에 제시되지 않으면은 지급되지 않을 거다라는 걸 누구로부터 보증받아요? 은행으로부터 보증받는 거죠. 답은 C, 3번입니다. 42번.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Insured has an insurable interest. 우리 그 보험 용어에서 ED가 붙으면 누구였어요? 피보험자. 이 R이 붙으면 보험자.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셨죠? An insurable interest. When loss of or damage would cause the insurer to cover the loss. 자, 누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인슈어러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가 자신의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A 맞고 B. Open cover is most flexible if goods are moved regularly in a fixed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맞는 얘기예요. 오픈 커버하고 레귤러리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 두시고. C. Cargo insurance covers loss of or damage to goods while in transit by land, sea, and
air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카르고 인슈어런스는 화물보험이에요. 이 화물보험이 커버해 준대요. loss of all damage to goods 어떤 동안에 in transit by land, sea and air. 보통 이제 화물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다로 운송이 되든 아니면은 비행기로 운송이 되든 육지에서 운송이 되든 간에 전부 다 해당 화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C는 맞고요. 다음에 D 볼게요. Applying CIF and CIP, the seller can take out insurance for 100% of the value of the goods 라고 되어 있는데 어때요? 100%가 아니고 110%라고 보셔야겠죠. 왜 100%가 아니고 10%가 붙냐?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100%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송품장 기준 금액이기 때문에 물품을 구매한 금액을 그대로 보험에 가입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추가되는 20%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고요. 이 매수인은 해당 물품을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만드는 완제품에다가 원재료로 사용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거래를 하게 되면은 A가 B한테 팔고 B가 C한테 판다 라고 했을 때 한 10% 정도는 마진을 남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10%는 희망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이고요. 43번. 다음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으로서 옳은 것은 Dear Miss Hansen, thank you for your letter, August, and for the samples of cotton underwear you very kindly sent to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샘플 잘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 같아요. 자, 요런 스타일의 문제는 우리가 맨 앞에 하고 맨 뒤에를 잘 구분을 하면요. 중간은 좀 쉽게 풀리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A가 들어가야 됩니다. I appreciate the good quality of these garments. garments는 뭐 의류, 의복 이런 뜻이죠. But unfortunately, your prices appear to be on the high side even for garments of this quality. 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는 당신이 샘플 보내준 거 내가 잘 받았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었고, 지금 시작하는 두 번째 문단에서는 내가 당신이 보내준 샘플의 퀄리티에 만족은 한다. 그렇지만 뭐예요?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가격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 건데 우리 이쪽 국제무역사에서 무역 영어에 대해서 이러한 서신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대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그 틀이 뭐냐? 이 가격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을 받았는데 만족을 못해요. 손상된 새로 받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클레임을 제기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몇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의고사 보시고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요. 유형이 다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그거 좀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 거는 C로 갈게요. To accept the prices you quote would leave me with only a small profit on my sales, since this is an area in which the principal demand is for articles in the medium price rang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제시하는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내가 물건을 사오게 되면은 내가 이 다음 거래를 진행할 때 굉장히 마진이 적게 남을 수밖에 없다.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B로 갈게요. May I suggest that perhaps you could make some allowance on your quoted prices, which would help to introduce your goods to my customers. 결국에는 할인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D. If you cannot do so, then I must regretfully decline your offer as it stands. 까지 나와 있네요. 그렇죠? I hope to hear from you soon. 사실은 이렇게 마지막 거 골라내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 사지선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거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보통 사지선다에서 마지막 것만 맞추잖아요. 그러면 그 2개 혹은 심한 경우에는 1개가 후보로 떠올라요. 그럼 그것만 증빙을 잘 하시면은 답을 고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첫 번째 나왔던 A하고 두 번째 나오는 C하고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뭐가 먼저 나와야 되는지. 근데 그 논리 흐름상 아까 전에 맨 첫 번째 문단에서는 내가 샘플을 잘 받았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에서 나와 있는 건 뭐예요? 그 다음 줄에 I appreciate the good quality of these garments. 일단은 물품의 품질에 대해서 칭찬하는 운을 띄웠죠.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To accept the prices you quoted would leave me with only a small profit. 나 너무 마진 적게 남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가 바로 나오게, 맨 첫 번째로 나오게 되면은 뭔가 어색한 상황이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구분은 조금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핵심이 그겁니다. 첫 번째 거 뭔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뭔지, 요것만 잘 찾으세요. 그러면 답이 웬만하면 나와요. 답은 3번이었고, 44번. 다음 중 CISG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Contracts for the supply of goods to be manufactured or produced are to be considered sales unless the party who orders the goods undertakes to supply a substantial part of the material necessary for such manufacture or production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반적으로 어떤 계약? supply of goods,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이래요. to be manufactured or produced,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제조를 한 다음에 공급까지 하게 되면은 그거는 sales, 물품 매매 계약이라고 봐서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CISG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the party who orders,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the goods undertakes to supply a substantial part of the materials, 자, 그 물품의 어떤 중요한 부품들을 공급을 해줘요. necessary for such manufacture or production. 그러면 이거는 물품 매매 계약이 아니다라는 거죠. 1번 맞고, 2번 CISG does not apply to contract in which the preponderant part of the obligations of the party who furnishes the goods consists in the supply of labor or other services. 뭐 노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비스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계약은 우리 요역계약이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CISG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잘 나와 있죠. 보통 이런 보기가 문제 구성이 되면요, 맨 첫 번째 줄에 CISG does not apply to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not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 보세요. 자, 3번. CISG does not apply to the liability of the seller for death, personal injury caused by the goods to any person. 이거 뭐였어요? 물품, 제조물, 책임. 그렇죠? 요것도 적용되지 않아요. not 잘 체크하시고. 4번. Either the nationality of the parties or the civil or commercial character of the parties or of the contract i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the application of CISG. 우리 CISG 적용을 고려할 때는요, 당사자의 국적이라든지 해당 거래의 민사적, 상사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았었죠. 그럼 이 내용이 지금 틀리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either가 들어가 있으니까 뭘로 바뀌어야 돼요? neither가 들어가야 돼요. 앞에, 맨 앞에가 n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of the parties 다음에 or가 나와 있죠? 이게 no가 돼야 돼요. 둘 다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요거 좀 잘 체크해 두시고, 결국에 이렇게 그 원문 내용이 문제로 구성이 되게 되면은 not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not을 빼거나, not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not을 집어넣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속이거든요. 그런 것들 좀 착안해서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고, 45번. 다음 중 CIS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writing includes telegram and telex. 서면이라는 뜻에는요, 텔레그램이랑 텔렉스 다 포함이 되고요. 2번, A contract of sale did not be concluded in or evidenced by writing. 반드시 서면으로만 증빙될 필요는 없죠. And is not subject to any other requirement as to form. 어떠한 양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3번, It may be proved by any means, including witnesses. 증인을 포함해서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든 증빙이 가능하고 4번, If a party does not have a habitual residence. 만약에 당사자가 상거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reference, 거주지는 is to be made to his place of business. 영업소를 거주지로 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조금 어색하죠? habitual residence하고요, place of business하고 서로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옳게 해석을 하면 만약에 당사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의 상거소를 거주지로 보겠다. 거주지를 상거소로 보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꿔야 되니까 답이 4번이 되죠. 자, 46번. 다음 CISG에 대한 내용 중에서 청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실질적으로 내용을 변경을 해서 청약에 대해서 보내는 회신이 뭐였어요? 반대 청약이었어요. 그렇죠? 승낙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부분을 바꿔야지만 실질적인 변경이고 아니고가 나오죠. 자, 1번 the price, 대금. 2번 payment, 지급, 대금 결제죠. 3번 quality and quantity of the goods, 물품의 어떤 수량이라든지 아니면 품질, 이런 것들을 변경했어요. 그러면 해당 거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1, 2, 3번이 전부 다 실질적 변경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답은 4번의 none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 해설 한번 볼게요. 대금, 지급, 물품의 품질 및 수량, 인도의 장소 및 시기, 상대방에 대한 당사자 일방의 책임의 범위, 또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추가적 또는 상이한 조건은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청약이 왔는데 이 내용 중에 하나를 바꿔보냈다라고 한다면 반대 청약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47번. 다음 서신의 주제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아래 그 보기를 살짝 봤더니 되게 짧아요. 1, 2, 3, 4번이. 읽어볼게요. 1번의 신용조회, 2번의 가격협상, 3번의 시장조사, 4번의 클레임 제기. 자, 뭔가 다 이제 특징들이 확확 나눠져가지고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Dear Sirs, J&H of New York wishes to open an account with us and have given your name as a reference. 자, 벌써 답이 나오긴 했어요. 뭐래요? 자, J&H하고 지금 거래하려고 하는데 그 J&H가 자기네들 신용조회처로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줬다. We should be grateful for your view about the firm's general standing and your opinion on whether they are likely to be reliable for credit up to USD 5,000 and to settle their accounts promptly. 자,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금 J&H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좀 알려달라, 신용이 확실한지 아닌지를 알려달라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의 신용조회가 답입니다. 이 신용조회에 대한 내용도요, 사실은 시험마다 좀 출제되는 편이에요. 좀 잘 알아두시고. 자, 48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조금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면 그냥 전치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전치사가 있으면은 그냥 넣으면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치사 넣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무역 개념을 하나 놓고서 그거에 대해서 영어로 설명해 놓고 빈칸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 이해가 없으면 사실은 풀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자, 블랭크는 is an unconditional order. 무조건적인 명령이래요. In writing, 서면에 의한 addressed by one person to another. 한 사람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signed by the person giving it. 그것을 주는 사람이 서명을 하고요. The person to whom it is addressed to pay on demand. 받은 사람은요, 대금을 지급해야 된대요. or at a fixed future time, a certain sum of blank. 이거 뭐에 대한 개념인 것 같아요? 이거는 환어음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어음에 대한 영문 텍스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첫 번째 가로에는 bill of exchange, 환어음이라는 뜻이 들어가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이 환어음 자체가 환어음을 발행한 사람, 발행인이 환어음의 지급인한테 명령서를 하나 써주는 거죠. 그래서 수취인한테 여기에 기재된 돈을 무조건적으로 줘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money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자, 49번이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코텀즈 2020 조건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delivery and risk 돼 있고 delivered at pl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해요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and transfer risk to the buyer. 자, 사실은 여기 delivered at place만 봐도 답은 나오긴 해요. 근데 제가 조금 일부러 좀 공부하시라고 그냥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and transfer risk to the buyer.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는 거죠. 자,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자, 일단은 바이어가 있는 구간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사실 이제 맨 첫 번째 줄이 빈칸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네 번째 줄까지만 읽으면 답이 나오는 상황이 되긴 합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입국가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착 운송 수단으로부터 양하지 않은 채로, 즉 양하 준비된 상태로 바이어에게 물품을 인도해 주는 거죠. At the named place or destination or at the agreed point within the place if any such point is agreed. 어떤 특정 장소도 좋고요. 그 장소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점 포인트를 정해도 좋습니다. 그 장소에서 물품을 이전해 주는 거고, 만약에 DDP가 답이 되려면은 어떤 특정한 관세라든지 그런 수입 통관 의무도 완료한 상태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명칭까지 같이 언급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인코텀즈 2020부터는 우리 DPU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또 답이 되려면요, 뭘로 바뀌어야 돼요? 양하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 양하 완료된 상태로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보시면 답은 3번입니다. 자, 50번 인코텀즈 2020의 CPT 조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가? 자, A. carriage paid to 의미합니다.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and transfers the risk to the buyer by handing them over to the carrier. 운송인에게 인도해 줌으로써 contracted by the seller. 근데 시조건부터는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체결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 or by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그렇게 인도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의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procuring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A 내용은 맞아요. 다음에 B. The seller may do so by giving the carrier physical possession of the goods in the manner and at the place appropriate to the means of transport used. 자, 셀러,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그렇게 한대요. 어떻게 한대요? Giving the carrier physical possession of the goods. 실질적으로 그 물품 자체를 넘겨주는 거예요. 실물을 넘겨준다라는 의미인 거죠. In the manner and at the place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C. This rule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selected and may also be used where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employed. 자, 하나 이상의 뭐 이게 영어라서 one more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한국말로 바꾸면 둘 이상의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CPT 적용됩니다. D. CPT with delivery happening at destination. 자, 목적지에서 인도가 일어난대요. 뭔가 지금부터 조금 꼬였죠. And with the seller being responsible for the payment of import duty. 셀러가 import duty까지 지급하는 조건은 DD 피조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D는 틀렸습니다. 끝까지 읽어볼게요. And applicable taxes is the Incoterms rule imposing on the seller the maximum level of obligation of all 11 Incoterms rules. Incoterms rule 중에서 매도인의 최대 의무 조건이 무엇이냐? DD 피조건이죠. 그래서 D는 틀렸으니까 답은 1번의 A, B, C가 됩니다. 자, 51번이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계약서 조항인가? The formation, validity, construction, and the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USA. 자, 뭐예요? formation, validity, 뭐 유효한 거, 그 다음에 이행, 그 다음에 구조, 이런 것들, 이 계약 내용 전부 다 뭐에 영향을 받는데요? 미국 법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요. 뭐죠, 그러면? applicable law, 준거법 조항을 설명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자, 2번에 보시면 witness clause는 증인 조항이고 3번에 whereas clause는 우리 설명 조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설명 조항이 뭐냐면 계약서 상단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계약이 누구하고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계약을 한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조항입니다. 자, 52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인코텀즈 2020 조건은 무엇인가? 자, 보통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인코텀즈 관련해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정해져 있어요. 자, 케이스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E 조건, F 조건, C 조건, 그 다음에 D 조건으로 나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물품의 위험, 리스크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이 되는 장소가 선적지인지 아니면 목적지인지 요거를 나누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뭔가 막 설명이 많은데 결국에 보기 1, 2, 3, 4번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1, 2, 3번은 요 EFC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가 D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게 답인 거예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하나 나오게 돼요. 자, 요거 52번 볼게요. In the case of blank contract, the arrangement of marine insurance is the total responsibility of the importer. 자, 이거 뭐예요? marine insurance. 해상보험은 전부 다 누구 책임이다? importer. 매수인의 책임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게 이런 스타일이고요. 두 번째 게 바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운임하고 보험료가 누구한테 부담이 있느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운임만 놓고 보면요. 매도인에게 운송계약 체결 의무가 있는 조건은 C하고 D죠. E하고 F는 없고 사실은 D 같은 경우에도 의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본인의 운송 수단을 가져가든 어쨌든 간에 출국에서부터 수입 국가까지 얘가 가져가야 돼요. 매도인이. 그래서 의무는 요것만 있는 거고 우리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C 조건 중에서 일부만 CIF하고 CIP 그것만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매도인한테 의무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조건은 매수인에게 혹은 매도인에게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은 있지만 그건 다 자기 판단입니다. 자기 리스크에 대해서 본인이 보험에 안 들겠다라고 한다면 강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무로 나와 있는 거는 C 조건 중에서도 CIF하고 CIP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보험 의무가 임포터한테 있대요. 그러면 뭐 고르시면 돼요? 요거나 요게 들어가면 답인 거예요. 그쵸? 자, 근데 머린 인슈어런스라고 했습니다. 마린 인슈어런스. 만약에 이게 마린 인슈어런스가 아니라 어떤 내륙보험 혹은 항공보험 이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또 이거 두 개도 나뉘어요. CIF는 해상에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고 CIP는 해상하고 육지, 항공 다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착안하셔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보기를 한번 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그거 중에서 임포터한테 임포터가 뭐 F 조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알아서 들겠죠. 근데 나머지는 우리 3번에 나와 있는 CIF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위험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니까 요거는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53번이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that your order number has been shipped on May on the SA take, which is due in New York in 30 day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언제 ship됐대요? 5월 10일 날 ship 돼갔고요. 이게 아마 뉴욕에 30일 안에 도착을 할 거래요. 1번 The seller will carry the cargo in 30 days from 10th May. 맞아요, 틀려요? 맞는 내용이 되겠죠, 이게.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 The consignee, 물건을 받는 수화인을 얘기합니다. Have arranged the shipment. 자, consignee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누가 누구한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쉬퍼가 consignee 혹은 컨사이너가 컨사이니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컨사이너나 쉬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되죠.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내가 선적을 했다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2번 내용은 적절하지 않죠. 3번 The buyer informs the shipment to a seller.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반대로 써져 있는 거죠. 4번 The ship may arrive at New York before June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6월 15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맞는 내용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자, 여기서 5월 10일 날 출발해서 30일 안에 도착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6월 10일 도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전에 도착을 하는 건데 지금 4번 보기에는 6월 15일 전에 도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6월 15일이라고 하면은 6월 14일이 될 수도 있고 6월 13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얘가 아까 전에 그 네모칸에서는 5월 10일부터 30일이라고 했으니까 그 6월 10, 11, 12, 13, 14 요 날짜가 안 좋은 걸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도착하면은 계약 위반이 되는 거니까 6월 15일에 도착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옳은 것 고르는 거니까 아까 1번이었죠. 자, 54번. 다음 문장의 뒤에 위치할 문장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We have received the shipment 100 pairs of headset. order number 나와 있고 much 나와 있죠. For which payment was made on April through bank transfer. 그래서 4월 5일 날 돈이 지급이 됐어요. 근데 100개 중에서 아까 전에 36 pairs out of 48 sold. 자, 48개가 100개 중에 48개가 팔렸는데 그 48개 중에서 36개가 thus far have been returned for refund due to poor sound and inherent noise in the high frequency band. 뭐래요? 48개가 팔렸는데 그 중에 36개가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교환 요청이 온 거예요. 자, accordingly, we had to immediately refund the purchasing price in full and had to take the remaining stocks off. 자, 그래서 본인도 어때요, 이제? 내가 지금 100개 구매해가지고 48개 팔았는데 그 중에 36개가 환불됐으니까, 반품됐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거 전부 다 당신에게 반품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This not only has caused considerable loss to our company, but has seriously damaged our reputation in the market. 자,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평판에 문제가 생길 만도 하네요. 자, 이 다음에 위치할 문장으로서 옳은 것은 3번으로 갈게요. We therefore demand that you make a refund to us and take the items back to your country at your expense. 자, 빨리 리펀드 환불해주고 남아있는 이 수량들은 당신 돈으로 물건 당신네 국가로 가져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55번. 다음 논리 전개상 옳지 않은 것은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kind invitation to the party celebrating your 5th anniversary. 자, 5번째 기념일을 축하해 주겠대요. 자, A. Please accept my hearty congratulations on this remarkable success. We are all very pleased that you are ranked top 5 so quickly. A truly admirable achievement. 이 업계에서 5년 만에 5위까지 올라갔대요. 이제 그걸 축하를 하고 있고. B. Unfortunately. 근데 my schedule in August will not allow me to attend this happy affair. 자, 지금 그 기념 행사에 초대를 받았는데 못 가게 된 사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C. Urgent matters that can reschedule to make it necessary for me to be in Beijing at that time. 자, C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Urgent matter, 긴급한 일은 can reschedule, 다시 스케줄 될 수가 있다. Make it necessary for me to be in Beijing at that time. 베이징에서 그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리스케줄 될 수가 있대요. 있으면 뭐예요? 여기 참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앞에서 계속 참석을 못한다라고 나왔는데 갑자기 참석된다라고 하니까 조금 논리전개상 어색해지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 아예 빠지거나 아니면 그 urgent matters that can 그 다음에 not이 들어가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cannot be rescheduled 이렇게 들어가면은 조금 더 명확해지겠죠. 자, 그래서 답은 일단은 C가 되겠고요. 다음에 D. I certainly hope you will understand the reasons preventing my attendance. 자, 내가 참석 못하는 거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죠. 답은 3번입니다. 자, 56번. 하기 추심 거래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된 his bank는 어느 은행을 말하는가? Exporter ships the goods to an importer.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 선적해주고 the amount of the goods in exchange transport document. 해당 물품 대금은 서류하고 상환된대요. Thereafter, the exporter presents the shipping documents to his bank
in his country with detailed instructions for obtaining payment. 뭐예요? 추심거래에서 추심 의뢰인이 수입자인 지급인한테 물품 보내주면서 본인의 관련된 은행이 있죠. 수출 국가에 위치해 있는 추심 의뢰 은행한테 해당 서류들을 넘기고 추심 지시를 하면서 추심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이름이 추심 의뢰 은행. 뭐예요? 리미팅 뱅크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57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safety, 안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전치사가 쫙 나와 있어요. 요거는 그냥 한번 보세요. 전치사 문제. Safety, 제가 넣어서 읽을게요. In our workplace can never be overemphasized.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The company has well-defined safety regulations and procedures covering all areas of our operation. 그래서 우리 회사가 안전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Failure to observe the safety precautions could result 다음에는 보통 in이 들어가죠. 그렇죠? result in an accident causing damage or loss of property and even our health and lives. 만약에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몸이 다치거나 아니면 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을 한다. Be reminded that we can protect our lives and property only through strict compliance. 뭘 준수해야 돼요? The safety regulation and procedure를 준수해야겠죠. 그러면 compliance with가 들어가면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58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것으로 묶인 것은 무엇인가? 자, LC can be used for the method of payment. 대금 결제 방식으로 신용장이 사용될 수가 있고요. It can also be used to provide financing to the applicant. 자, deferred and blank credit. 연지급 신용장하고 이 신용장은 are considered, 고려가 된대요. to be financing instrument for the blank. 누구에게? 자, 보통 이렇게 파이낸싱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대금 지급이 조금 늦어지는 거예요. 뭐 연불 조건이라든지 늦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용장 조건에서 조금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게 뭐가 있었어요? deferred payment하고 acceptance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연지급 신용장, 인수 신용장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괄호에는 인수 신용장이 들어가야 되고 이 대금 지급이 늦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 파이낸싱 인스트루먼트예요? 개설 의뢰인에게 이익인 거죠. 장점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괄호에는 어플리컨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답은 4번이죠. 자, 59번 아래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로서 옳은 것은 This letter confirms our acceptance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roposed agreement. Please send us 2 copies of the agreement. 자,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계약 내용을 잘 맞췄다. 그래서 우리한테 뭘 보내래요? 계약서를 2장 카피해서 보내라. Duly signed by yourself. 당신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Upon receipt of the 2 copies. 2개의 카피를 받자마자 I will countersign them and will return 1 copy for your file. 하나를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뭐 계약서를 보내라 라고 하는 내용은 3번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답은 3번이에요. 자, 60번 다음 내용을 옳게 설명한 것은 Though your products are slowed down in this market. slow down은 조금 약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잘 안 팔린대요.
The main reason we have decided to order more. 자,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물품을 더 주문한다라고 했죠.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More is that you confirmed that your company is trying to make the quality of the item greater than ever. 알고 보니까 그 제조회사가 해당 물품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confirmed, 확신을 해줬기 때문에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주문을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문장이죠. 자, 2번으로 갈게요. The writer will order the items more. 더 많이 주문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고 61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